우리가 설정한 것이 제대로 된 목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목표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느린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의 속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아니 한 달만 살다가 자국으로 돌아가도 모든 것이 멈춘 듯 느리게 느껴져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들답게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마치 바쁨을 장려하는 듯한 문화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안부 인사에 의뢰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도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즉 분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천근만근인 눈꺼풀의 무게를 이겨내고 일어나 서둘러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출퇴근 시간이 긴 나라인 만큼 평균 편도로 꼬박 1시간은 가야 합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메일에 접속해서 혹시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들어온 메일이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벌써 몸은 지쳤지만 끝없는 회의와 보고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또 정신없이 쳐냅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지만 그래도 일은 끝이 나지 않아요. 결국 일거리를 집에 싸들고 퇴근하기 일쑤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보면 잠시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가끔은 짐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해요.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가족과 일, 어느 쪽에도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마냥 짜증스럽고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렇게 젖은 선뭉치처럼 녹초가 되어 잠자리에 들지만 잠시 후 어김없이 알람 시계가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또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해요.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왠지 공허하고 불안정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러했거든요. 비즈니스는 바쁨, 분주함이라는 뜻이고 비즈니스는 일 또는 사업이라는 뜻이죠. 분주함은 허둥댐이고 주의 산만이고 또 소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과부하를 거는 주범이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비즈니스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그럼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바쁨, 분주함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주함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이를 누적시켜 육체와 정신을 탈진 상태로 몰아갑니다. 이는 주변 환경에 과다하게 반응하는, 즉 신경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태, 즉 무기력한 상황에 이르게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며 건강상의 온갖 위험 신호에 시달리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바쁨은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야 할 시간과 주의, 애정을 뒤로 미루고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 또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데서 오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바쁨은 우리를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분주함을 통해 성공을 거머쥐겠다는 욕망의 밑바닥에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면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관계, 건강을 조금은 도외시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는 성공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관계, 가치, 건강 등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들을 희생시켜가며 분주함이라는 결과를 얻고 있지는 않나 반문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바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과학과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삶의 여유로움과 편안함 그리고 풍요로움을 약속하는데 왜 우리는 더욱더 바빠지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농경 사회보다 더욱 정신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는 걸까요? 먼저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빈곤의 시대에는 결핍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핍을 해소하고 나면 나름 만족할 수 있었어요. 결핍의 해소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달성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이라는 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일종의 비교 게임인 거죠.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위의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결은 무한대로 치닫고 삶의 영토는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도 모자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더 많이 연결되다 보니 증가하는 관계의 폭에 비례해 그 깊이는 점점 얕아집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인데 깊이가 얕아지다 보니 풍요 속에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했지만 점점 대부분의 가치들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척도가 오로지 물질적인 부와 풍요라는 하나로 귀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업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수익 극대화라는 게임 속에 빠져듭니다. 부가 골고루 분배되던 시대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과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로 이분화되어가는 사회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에 끼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풍요로우면서 공허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외롭게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쁜 삶에 있지 않는 이상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세상은 수영장과 같습니다. 경계가 명확하고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눈을 감고 있어도 팔다리만 열심히 움직이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반대편에 닿을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단순한 노력만으로도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더 이상 수영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부산 앞바다입니다. 먼저 제주도로 갈지 아니면 후쿠오카나 상해로 갈지 그것도 아니면 태평양 건너편 샌프란시스코에 갈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팔다리만 열심히 휘젓는다고 해서 결코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삶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빨라도 절대로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낙오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명확한 목표 설정에 부재해 있습니다. 학교라는 수영장에서 잘 통했던 노력이라는 수단을 사회라는 바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표류하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 분주함 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답습에 얻은 관습들에서 웬만해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쿼티 자판을 사용하고 마차바퀴의 폭과 동일한 사이즈로 철로의 폭을 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너무 바쁜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과거의 방식이라고 해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쁘기만 하고 실제로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정해진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진 세상이 왔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왜 여러분은 변하지 않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해결책을 제시할 사람입니다. 늘 해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빨리 원하는 곳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우리가 설정한 것이 제대로 된 목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목표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를 이룬 다음에 뒤따르는 보상일 뿐인 거죠. 오로지 부와 명예, 성공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인류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목표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 혹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 결과로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와 명예라는 잘못된 목표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것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토니 크레이비 쓴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바쁘게 살고 있지만 늘 불안한 분이나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주말에 동네 도서관에 가셔서 이 책을 일독해 보세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바쁘다면 지금이 바로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